안녕하세요. 12월 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습관을 책임지고 있나요? 네, 헌법입니다. 헌법. 정인원과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오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매일 헌법 문제 준비한 거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죠. 중요한 기본권이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잠시 정리하고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정리 좀 하시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입니다. 자,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이거 연역도 중요하죠. 인간의 존엄 가치와 똑같이 5차 개헌 때 3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본권에는 개별 기본권 조항만 있지 사회적 사회국 권리는 없거든요. 사회적 개별 기본권 조항은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만 31조부터 36조까지 하지만 사회 국가 원리라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당연히 인정한다. 당연히 인정한다.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중에 사회적 개별 기본권 중에 가장 일반적이란 성격을 띌 수 있는 기본권을 찾으려면 바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활, 물질적 이런 거 나오잖아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는 직접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 기본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이 있어야죠. 입법이 마련이 필요하다. 입법 마련 필요. 따라서 입법 마련 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직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기본권이다. 자, 기본적으로 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보면 우선 누구?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뭐냐면 직접 마련해야 될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추상적 기본권이니까 우선 이렇게 얘기하죠. 입법부에게 입법 의무, 입법을 마련할 의무를, 입법을 해야 될 지침을 마련할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거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집행을 하고, 물론 행정부는 법률도 지켜야 되지만 당연히 사회국가 원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원칙도 준수해야죠. 원칙도 준수하고. 이런 집행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고, 또 사법부는 요 사회국가 원리를 기준으로 또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기본으로 재판을 할 때 통제 기준으로 사용하니까 다 적용한다. 다 적용하는데 우선 입법부에게 입법 의무를 우선적으로 부과할 뿐이지 행정과 사법부는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다만 그러니까 적용 방법이나 작용 방법이 조금 상이하다. 이런 것밖에 없죠. 작용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속력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 조항은.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은 좀 자근자근 보셔야 돼요. 인간다운 살아갈 권리에서 문화적인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입법적 마련할 때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죠.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재량의 폭넓다. 큰 영역에 해당된다. 이거죠. 어떤 수준까지 해당될지는 그 나라 사정이다. 또는 시대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이거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이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전혀 안 했다. 그 다음에 자, 취한 조치가 불충분, 매우 불충분.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러면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은 원래 국민에게 주어지는 주체로서 나오는 거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일할 환경에 관한 문제에서는 외국인도, 환경권도 이런 것들은 외국인도 된다. 그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회적 기본권 이런 성격이 보충적, 사후적 이런 개입이에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그러니까 적극적, 물론 개입은 맞지만 예방적, 사전적 이런 것들은 이런 성격의 적극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시면서 자꾸 문제를 푸셔야만 문제가 정리가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인간다운 생활할 거리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 장애자라는 규정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34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래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건 맞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사법처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 동일하지 않냐다. 조금씩 작용하면 상이하다. 맞는 지문. 사적자치에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관계에서 특히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사전 예방적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에 포섭이 안 되는 순수한 사경제 영역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사경제에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호 대상이 포함되지 않죠. 이거 갱신요구권, 보증금 우선 변제, 이것들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인간다운의 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2번이 바로 틀렸는데 이거 자주 안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이번에 나왔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세 번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그뿐은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 기본권. 그 이상을 그뿐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건 34조 5항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6항 4항에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 문제와 판례 문제를 섞어서 냈는데 잘 보지 않은 판례 지문, 특히 그냥 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보증금 우선 변제 요구권, 이런 것들은 이건 사적 영역에서 순수히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 오늘도 보셨으니까 내일도 오실 거죠? 자, 12월 5일까지 금요일까지 오세요.